네,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오늘의 핫픽스는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 들이셔야겠습니다. 핫픽스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효성 TNC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효성 그룹도 잘 보자라고 우리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었는데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하이브 BTS 이슈가 나왔어요. BTS의 군 공백기에도 최대 실적이 나왔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호텔 신라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별반 기대를 안 하고 있었던 리오프닝인데 실적을 까고 보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다른 리오프닝도 관심을 둬야겠죠. 자, 바이오가 살벌합니다. 4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에스팜 어떤 이슈가 있었을지 잠시 뒤에 확인해 보고요. 현대위아 전기차 부품 매출 성장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핫픽스를 살펴봤는데 이 중에 우리 류민수 부장께서는 어떤 핫픽스를 잡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많은 희노애락이 있으실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요. ST팜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오늘 상당히 급등이 나왔는데 아침에 또 여러 군데에서 또 보고서가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동사는 이제 보면은 이제 올리고 이제 원료를 공급하는 곳이거든요. CDMO, CDO, CMMO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올리고하고 mRNA. 그러니까 mRNA는 여러분들 과거에 우리 그 코로나 관련으로 해서 이제 많이도 보셨을 텐데 들으셨을 텐데 mRNA하고 이제 LNP라고 이렇게 보호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인데 이쪽에 양원 실적을 상당히 지금 구가하고 있다. 이 종목이 이렇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에서 상당히 또 실적이 기대되고 앞으로도 호실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중에서 중소형 중에서 실적을 본다. 그러면 동서를 한번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이에요. 최근에 SK 바이오팜이 바닥 탈출에 성공,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바닥 탈출에 성공, 거기다가 ST팜의 이 4년 만에 흑자 전환, 뭔가 의미심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5월 달에 바이오 섹터들의 반격 가능성은 얼마나 점치고 계십니까? 5월 달에 일부, 그러니까 6월에 또 아스코가 있어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AACR도 이제 경험했지 않습니까? 근데 아스코가 네. 있는데 저는 일단은 바이오의 어떤 사이클은 하반기에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메랑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이제 금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바이오 산업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R&D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필요한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임상 비용이라든지 그런 임상 비용이 1상, 2상, 3상 할 때 수천억이 호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리의 어떤 인상기에서는 바이오가 힘을 쓰기는 좀 어려운 국면은 맞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FOMC가 이제 열리게 되고 이번에 FOMC가 마지막 금리 인상이 아니냐라는 게 이제 대다수의 관측이고 물론 인하에 대한 부분이 연말 하반기에 점쳐질지 피벗이라는 것이 아니면 내년 상반기로 이연이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금리 인상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어떤 좋은 금리에 대한 이런 효과로 인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개선되고 두 번째로는 여러 가지 그 바이오시밀러 그 관련된 글로벌 빅파마들의 그 특허 만료가 올해도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바이오시밀러의 어떤 활개가 점쳐질 부분이 또 하반기 이후 또 내년도 이런 부분이 또 많이 가시화된다라는 부분.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임상에 대한 모멘텀 부분인데 결과적으로 바이오 업종은 금리 그다음에 임상에 대한 모멘텀 이런 두 가지 어떤 부분으로 같이 양날개를 갖추면서 바이오 업종의 투심 그다음에 강한 어떤 업사이드가 기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연말 이후에 올해 하반기에 또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임상 이상 모멘텀들이 많이 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 고전했던 바이오테크 기업 5월에 일시적으로 아스코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힘드시지만 하반기를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ST팜이 오늘 화려한 날개지 실적이 전환됐다는 소식에 장대 봉행이 터졌지만 내 마음속에 중소형주
한 종목 말씀해 주신다라면? SPM이 좋긴 하지만 일단 급등한 모습이고 네네. 원래 SPM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잔잔하게 움직여요. 잔잔하게 오늘 급등했을 때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많이 조정을 받았던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고바이오 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미국 기업 세레스 테라퓨틱스가 최초로 FDA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거든요. 어허. 이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아시는 말씀이지만 미생물로 이제 약간의 치료제 전에 그런 어떤 건강, 이런 약간 기능성 이런 거에 국한되었는데 요번에는 이제 치료제가 될 수 있겠구나. 가능하겠구나를 FDA 심사 품목 허가로 요번에 시장에 보여줬기 때문에 시그널을 보여줬기 때문에 고바이로 랩 같은 경우는 뭐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첫랩으로 유명했던 CJ 사이언스 같은 종목과 함께 3대 마이크로 바이옴의 우리나라 대표 주자의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모멘텀이 하나 더 있다면 이거는 뭐 나와야 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어떤 찌라시 형태로 도는 루머 형태긴 하지만 셀트리온하고의 상당히 협업이 강한 기업이 동사입니다. 근데 셀트리온이 결과적으로 M&A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서정주회장의 복귀로 인해서 한번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은 동사의 어떤 그런 부분도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고바이오랩 중소 섹터 중에서는 고바이오랩을 집중하고 있다. 눌림목이 잘 들어갔다. 그리고 앞에 모멘텀 다시 보기로 메모하면서 들어보시면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민재기 팀장님의 핫픽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거를 선정하셨을까요? 자, 전기차 부품 매출 성장이 전망이 된다. 프론티어도 그렇고 자동차 전장 부품, 자율주행 이쪽으로 네. 연결고리를 딱 지으시는 것 같습니다. 현대위아의 어떤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네, 현대위아는 이제 1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네네.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조정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PBR도 많이 좀 내려온 상태인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제 PBR 밴드 차트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네. 지금 이 회사의 역사적인 밴드의 하단부는 이 주황색인가요? 이게 오렌지색인가요? 한 0.4배 정도. 맨 밑에 있는 거. 네, 맨 밑에 네. 있는 선입니다. 이게 이제 PBR 0.4배 선이거든요. 네. 좀 높게 올라갔을 때는 빨간색이 0.7배. 요 구간 사이에서 최근에 한 4년 동안 머무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 부진과 함께 다시 PBR 0.4배 부근까지 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부터는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용으로 냉각수 펌프라든지 모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납품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바닥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이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현대기아가 지금 대형 부품사 긍정적인 흐름 기대가 되고 있다. 앞서서 현대기아도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고요. 네네네. 자동차 부품주들이 전방적으로 다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 흐름 PBR 0.4배부터는 한번 모아가도 된다는 마인드신 것 같은데 본격적인 어떤 탄력도 높은 상승은 좀 기대해 볼 만한 시기는 언제라고 보세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현대위아에 대해서는 최근에 이제 팩트 위주로 좀 네.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사실은 부품사보다는 특히나 대형 부품사보다는 완성차를 더 좋게 보고 있거든요. 아, 완성차. 네, 최근에 네네. 제가 이제 준비해온 자료도 보시면 완성자 주가랑 지금 부품사 주가랑 완전히 차별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빨간색 그래프가 현대차 주가를 제가 이제 2020년부터 그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 노란색과 검은색이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노란색은 국고채 3년물 시장 금리고요. 네. 검은색은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입니다. 최근에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현대차 주가는 별로 안 좋았죠. 네네. 근데 최근에 흐름 보시면 현대차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때 보시면 더 이상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요. 네. 금리도 국고채 3년물도 지금 올라갔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더 이상 이제 올라가지 않을 거구나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차를 좀 사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가 인상되는 여전히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신차 판매량은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국내 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는 뭐 11만 대, 12만 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난 3월 달에는 14만 대를 팔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최고치를 찍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국내 내수 모두 판매는 괜찮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판매를 봤으면 이제 가격도 봐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세로박대 그래프는 뭐냐면 뉴카 CPI니까
신차에 대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지금 최고치를 또 경신해서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P와 Q가 동시에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완성차는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분이 2분기에도 기대가 되는 그러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하락을 보였던 중고차 가격도 같이 좋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신차를 사려면 중고차 가지고 있는 걸 팔고 다시 신차를 구매하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랑 신차랑 같이 좀 연동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고차 가격, 신차 가격이 모두 좋아지는 그래서 좋아지는 흐름인데 이렇게 좋아지면 야 인센티브 비용 많이 주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인센티브 정책을 한번 보시면 차량의 판매 가격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금리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차를 살 때는 이제 할부 금리를 이용해서 사는데 네. 금리를 이렇게 낮춰주는 식으로 해서 매출에 직격탄을 주지 않고 그 아래쪽으로 그냥 살짝 아직은 영향을 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그러면 연초 이후에 완성차는 거의 30-40% 올랐는데 네. 현대모비스랑 한우시스템 얘네들이 탑티어 대형 부품사죠. 네. 주가가 완전히 지금 차별화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위랑 아래랑. 네. 근데 이게 이제 비용을 언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데요. 완성차 업체들은 전기차 개발하는 부분들을 이미 비용으로 많이 떨었기 때문에 이제는 버는 족족 다 실적으로 잡히게 됩니다. 네네. 근데 부품사들은 2019년,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비용을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당분간은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엔진이라는 내연기관 쪽 비용들 계속해서 인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성차가 잘 팔려도 부품단은 좋아지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오늘 현대위아가 좀 이슈를 뽑기는 했지만 네네네. 아직까지는 완성차가 실적도 그렇고 랠리가 터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네요. 두 분 다 금리를 통해서 업종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오늘의 주전부리 그리고 이따가 찜해줍니다. 잠시 뒤에 주전부리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운 경제 채널 EBC